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국제환경협약인 교토 의정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신기후변화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의 쟁점과 전망을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후 변화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참여하면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총회를 열고 있었는데 올해 파리 총회가 벌써 21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이제 세계적 이슈 그리고 이제 지구 멸망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1978년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부터 세계의 관심과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그 세계 기후 총회를 열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거의 어떤 초석을 다지기 위한 느슨하지만 그래도 시작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결정적으로는 1988년에 이 정부 간의 어떤 감축 그 계획이나 노력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IPCC 이 체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988년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 오면서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아주 중요한 전 세계 환경회의였는데 여기에서 기후변화 협약 지금의 형태에 맞는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UNFCCC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것이 본격 작동하게 된 것은 올해가 이제 21번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호 수준으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 어떤 구속력도 없고 워낙 이 국제사회에서 그 강제력을 갖지 않는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97년에 아주 역사적인 그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해서 그 교토 의정서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이후에 이제 계속 공약 기간을 늘려서 그 기간을 당초에는 2012년까지로만 정했다가 그것을 2020년까지로 이제 그 계속 발효되고 효과를 창출하자라고 이제 기간을 연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때 체결된 교토 의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그럼 2020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돼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2020년 이후에 어떤 포스트 2020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걸 위해서 이제 2000년 중반부터는 그 총회를 통해서 계속 그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거고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할 거고 기금은 어떻게 모을 거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적응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가 마지막이면서 2015년에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합의하고 그 규정을 만들고 세계적인 약속을 하자 뭐 이런 이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후 체제를 좀 구축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기후 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교토 의정서 체제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예. 그 이후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번 파리 총회가 이제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예. 그간의 교토 의정서에서는 37개의 선진국이나 EU 국가들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그 캐나다가 이제 불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 포함돼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달라진
더 확대된 내용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었어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후 2020년 이후 기후 체제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뿐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 또 뭐 그 개도국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재정 지원, 예. 그다음에 기술도 선진국들의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간에는 어떤 그 할당제 비슷하게 해서 감축 목표를 정해서 그 탑다운 형태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제 할당을 하고 정해줬는데 예.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향식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얼마큼 최선의 노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일종의 적어서 그 계획을 이제 내서 그런 걸 모아서 실제 산업화 이후에 어떤 2도씨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예.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각국에서 발표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 앞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이제 낙제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부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이제 책임과 실질적인 역량, 그 능력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실제 그 뭐 앞으로 배출 전망치 부풀려질 수 있는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배출 전망치가 아니라 예. 1990년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뭐 20% 아니면 그때보다 뭐 5%를 줄이겠다. 이런 좀 강력한 조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좀 잡아주는 예.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텐데 상당히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 산업계에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규제를 상당히 느슨하게 특혜 수준으로 그 아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예.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잇따를 정도로 그러면서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는 너무 비겁하다. 한국은 개도국을 넘어서 이젠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온실가스 감축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그런 책임을 또 부담을 네.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리 총회를 앞두고 그 보다 좀 강력한 그리고 더 확대된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좀 이번에 보여야 될 거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 에너지 정책에서도 보면 수송 부문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화석 연료라든지 특히 뭐 2029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기를 더 증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전면 재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도 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그러나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